안녕하세요. 스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따뜻한 밥도 많이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2차 준비도 잘 돼가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운동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 코난의 범인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찍을까 또 생각해봤는데, 뭐 우리 사이에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제가 수업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배움 중심보다 더 배움 중심, 수업 실현 가지고 노는 임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수업 실현, 경기도에 특화된 수업 실현 정보 공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배움 중심 만능틀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했던 만능틀을 함께 보면서 먼저 수업 실현을 제가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 큰 흐름 순서를 같이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초콜릿 쿠키의 초코칩처럼 또 스모어 쿠키의 마시멜로우처럼 어디에 배움 중심을 배치해야 경기도스러운 만능틀이 되는지, 배움 중심스러운 만능틀을 만들고 배움 중심스러운 수업 실현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크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배움 중심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배움 중심 만능틀을 다 만들었으면요, 두 번째로 수업 실현할 때 저만의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FAQ 형식으로 자주 할 법한 실수들과 그에 대한 저희 피드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고생 분들이 수업 실현 처음 찍는 거를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다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심층 면접 영상에서 미처 못 다뤘던 내용들이 있어요. 영상을 다 찍고 올리고 그냥 제 생활하고 있는데 맞다, 그 얘기도 해줄걸 하고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층 면접 영상에서 미처 못 다뤘던 얘기들도 함께 곁들여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그러면 챕터 1, 배움 중심 만능틀 만들기 바로 가봅시다. 제 만능틀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흐름으로 수업 실현했는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으로 수업 실현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배움 중심의 맛을 더 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제 만능틀이고요. 보면 모든 구성이 보이죠? 모든 구성은 학생들 이름이랑 모든 이름 다 적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쉽게 외워질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연예인 이름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때 스우파가 한창 유행이었어가지고 스우파 멤버들 이름도 넣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도 넣고 해가지고 모든 구성을 아예 딱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수뇌지도 할 때도 편하고 조건화동 있을 때도 바로바로 인출해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바로 도입으로 가볼게요. 도입하면은 냅다 전시학습 상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제 만능틀에 적혀 있어요.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즐거운 교육을 실현할 관리번호 N번입니다 라고 꼭 인사를 했어요. 인사 앞에 보면은 여기 뭔가 한 줄이 붙죠. 이런 말을 하는 게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뭐 어려운 일 아니니 이렇게 인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띵동댕동 종이 치면 이제 수업 실현 시작하죠. 그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 N명씩 K 모둠으로 자리에 잘 앉아있네요, 이 말을 꼭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에서 뭐 몇 학년이고 몇 명이 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수업 실현에 아주 대놓고 나온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니 나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은근슬쩍 어필하기 위해 꼭 몇 명씩 멤버 등으로 자리에 앉아있네요 같은 말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모두 즐겁게 학습할 준비 되었나요? 우렁찬 대답 고마워요 하고 이제 전시학습 상기로 들어가죠. 전시학습 상기가 끝나면은 동기유발을 하고요. 다 하면은 이제 동기유발에서 이렇게 본시학습 내용으로 수렴돼서 나오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모아 오늘의 배움 문제를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배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까요? 해서 활동 안내를 합니다. 배움 문제 안내하고 활동 안내하고 그 다음 바로 전개로 넘어가기 전에 활동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했던 거는 평가 안내를 했어요. 활동하는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지 학습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전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빠르게 전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에서는 이제 첫 번째 활동 안내를 해야겠죠. 활동 안내할 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담화 표지어를 꼭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가 조금 귀에 박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지 없이 그냥 줄줄 설명하면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뭐 예를 들어 첫째, 이번 활동은 짝 활동입니다. 둘째, 선생님이 주는 사진 자료를 활용합니다. 셋째, 사진 자료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딱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짧고 굵게. 그러면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활동 안내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했을 때 스위미
아, 수미는 어떠한 질문을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하면은 이제 다른 친구가 대답해 주는 거죠. 민혁이. 아, 민혁이가 오늘의 배움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네요. 또 우리 수미미를 도와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제노. 아, 제노가 이런 예시를 들어주었어요. 이러면서 뭐 내가 어떤 활동할지를 조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화를 했고, 그 전에 활동 안내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에서 한 문장씩 딱딱 끊어지게 잘 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활동 안내를 간략하게 첫, 둘, 셋으로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활동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활동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몇 분 필요한가요? 10분 괜찮은가요? 그래서 활동 시간 정했죠. 그 다음에 활동 바구니를 이제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뭐 자료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몇 학년 몇 반에서 집중을 시킨 다음에 활동을 하다가 모르겠으면 물음표 깃발을 다 했어요 하면 느낌표 깃발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활동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치 보석 얘기를 활동 1에서는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조건에 역량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역량을 되게 강조할 수가 있어요. 뭐 역량 중에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해라 있으면은 어떤 가치 보석을 반짝이고 싶나요? 아, 소통 보석을 반짝이고 싶다고요? 이러면은 그 역량이 좀 쉽게 강조할 수 있잖아요. 활동 안내는 간략하게 첫, 둘, 셋으로 미처 못한 활동 소개가 있을 수 있으니 질의응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을 정하고 활동 바구니를 가져간다. 활동 바구니 나눠준 다음에 다시 몇 학년 몇 반에서 주의 집중을 하고 활동 규칙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가치 보석을 언급하면서 역량 강조. 여기까지 하면은 활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활동을 하라 그러고 활동 시작 하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뇌 지도를 해야겠죠. 수뇌 지도 안 할 때도 구상지를 이렇게 보고요. 보면서 이러면서 체크리스트 하는 척 해야 돼요. 한번 보고 애들 보고 체크리스트 보고 끄덕끄덕 2번 체크. 이러면서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하다가 이때쯤 수뇌 지도 해야겠다 하면 자연스럽게 가서 자세를 낮춥니다. 그래서 뭐 조건아동도 수뇌 지도 하고 모든 친구들도 지도하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태도 피드백 한 번, 내용 피드백 한 번. 누가 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니? 친구가 왜 싸우고 있니? 이런 피드백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강론 내용을 힘들지만 어떻게든 떠올려가지고 내용 피드백도 한번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 시간이 끝내기 전에 항상 수뇌지도 하다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활동 시간 5분 남았습니다 하고 또 다시 수뇌지도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은 활동 시간 1분 남았습니다 한 다음에 와, 우리 친구들 모두 느낌표 깃발을 들었네요. 앞에 활동 규칙 있었죠. 느낌표 깃발, 물음표 깃발. 그렇게 말하면서 활동이 끝났다는 걸 어필합니다. 이제 활동 끝냈으면 수뇌지도 하고 활동 끝냈으면 발표와 정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발표를 시키고 정리할 때 제가 꼭 했던 거는 발표를 잘 들었어요. 그러면 뭐 잘 말해주었습니다. 또박또박 잘 말해주었습니다. 한 다음에 보충해줄 친구 있나요? 그래서 연결하니 더 멋진 생각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종합해서 설명해줄 친구 있나요? 이래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표 활동을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배운 공책에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해야 하는 일은 마지막으로 활동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활동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참여 정도를 평가해 봅시다. 아무튼 활동 1을 마무리하기 전에 평가를 꼭 넣어줘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활동 3가지 안 하고 2가지 했거든요. 그럼 활동 하나하나의 길이가 더 길 수 있어요. 3가지씩 하시는 분들보다. 그 다음에 활동 2로 넘어가면 똑같아요. 간략히 활동 안내를 먼저 하겠죠. 첫, 둘, 셋. 미처 설명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질의응답으로 구체화해서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을 정하고요. 활동 규칙을 말하는데 똑같이 물음표, 느낌표, 깃발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그거 안 하고 모든 규칙을 언급했어요. 저는 보통 활동 1은 짝활동이나 개인활동이고 활동 2는 모든 활동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활동마다 학습 집단을 다양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규칙은 이거였어요. 뭐 우리 학급회의 시간에 정했던 모든 규칙 기억나나요?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래서 나의 생각 자유롭게, 너의 생각 소중하게, 이게 제가 만든 모든 규칙이었답니다. 똑같이 이제 활동 시작. 이제 수뇌지도를 하겠죠. 수뇌지도 할 때는 이번에는 그 조건 아동이 있었다면 혹은 어려움을 겪는 뭐 모둠이 있었다면 성장한 모습을 수뇌지도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죠. 이 체크리스트 하는 척도 해줘야 되고요. 활동 시간 5분 남았습니다. 활동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또 발표랑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보통 활동 1에서는 학생들끼리 연결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보충하고 종합하는 걸 했다면 활동 2에서는 서로 발표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생각을 넓히는 확산적 발문을 하는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표 후 활동을 좀 풍성하게 하고요. 그 첫 번째 활동에서는 정리할 때 뭘 배웠는지 배운 공책에 한 줄로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활동에는 아예 똑같이 하기보다는 두 번째 활동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점 말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정의적인 측면, 첫 번째 활동에서 인지적인 측면을 정리하라 그러고. 자, 활동 2 끝나고 정리 넘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네, 평가해야 돼요. 내 말을 잘 들어준 있는 친구에게 뭐 한마디를 건네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활동에서는 손가락으로 자기평가를 했으니 두 번째 활동에서는 상호평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개도 끝이 납니다.
정리는 사실 수업 시간이 잘 안 나와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데요. 그냥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거나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간단한 정리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움 공책에 적어봐라 하고 뭐 그냥 다음 시간에 뭐 배울지 간단하게 안내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인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만능틀을 보면서 같이 수업 실현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수업 실현 준비하실 때 흐름을 또 잡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흐름 속에서 배움 중심의 맛을 더 낼 수 있는지, 배움 중심스러운 수업 실현할 수 있는지, 제 만능틀 어디에 배움 중심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배움 중심 수업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배움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요, 2022학년도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시책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배움 중심 수업이란 삶과 배움의 유의미한 연계다 라고 적혀 있고요. 학생의 주체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 학생 주도성 기반으로 한 수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학생 개별의 맞춤형 수업을 해야 되고요. 요즘 또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원격 수업을 운영하고 온 오프라인 연계 할 수 있는 수업을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움 중심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는지, 수업 실현 상황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제 만능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시학습 상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 인사 부분 있죠? 그 인사 부분에서도 저희가 배움 중심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번 시간 준비물 무엇인가요? 해서 배움 공책을 언급해줬거든요. 배움 공책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또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배움 중심의 느낌을 조금은 이렇게 깔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신규 관련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도 학교 차원에서 배움 공책을 막 인쇄해서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도구니까 이런 거를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움 공책 많이 언급해서 수업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시학습 상기로 넘어갈게요. 전시학습 상기에서 제가 꼭 했던 말은 이런 거. 우리는 늘 배우고 있는 중이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생들은 늘 배우고 있는 배움의 주체다. 그리고 나는 그 배움의 축제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조력자.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썼습니다. 또 태블릿 PC 미러링 이런 거를 사용했거든요. 온라인, 원격 수업도 잘할 것 같은 에듀테크를 지닌 교사의 느낌을 주려고 언급했던 것 같고요. 또 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고려하고 있어. 난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 티를 내기 위해 선생님이 태블릿 PC로 미러링하여 열매 쪽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시선을 멀리 하는 거예요. 시선 멀리 하고 가리키면서 뒤에 앉은 혜인이도 잘 보이나요? 이렇게 맨 뒤에 앉은 친구들을 고려하는 거를 티를 내줘 봤습니다. 이어서 동기후발로 갈게요. 저는 동기후발을 라디오로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전시학습 끝나고 우리 친구들 모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고 빰빰빠라바라밤 하고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짧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꿈꾸는 N학년 1반의 라디오 DJ 선생님이에요 하고 엄지척 하는 제스처를 해줬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반 우식이의 사연입니다 하고 사연은 구구절절 읽지 않았어요. 삐 이걸로 사연을 생략하고 이제 우식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면서 학생들한테 다시 발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읽어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연이 대충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를 학생들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맞아요, 무엇에 관한 경험이라고 잘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경험, 배움 중심 수업에 있어. 삶과 배움의 유의미한 연계. 삶 속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난 동기유발을 했다. 근데 사실 이게 우식이만의 사연이면은 다른 애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넣어줬어요. 우식이와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 있나요? 손을 들어볼까요? 와,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우식이와 같은 경험이 있군요. 그래서 반 학생 한 명만 이러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반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거를 통해 난 동기유발을 했어. 배움 중심 수업이야.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시 학습 안내, 배움 문제 안내할 때도 오늘의 배움 문제입니다. 딱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움 문제, 오늘 배울 내용을 교사 혼자 정한 게 아니야. 같이 정했어. 학생이 주체적이기 때문에 학생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야 라는 거를 은근 어필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모아 오늘의 배움 문제를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같은 것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학생의 주체인, 학생 주도성 기반의 배움 중심 수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활동 안내할 때도 배움 공책에 적어준 내용을 참고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활동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관들이 이런 말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을까요? 배움 공책에 적어준 이 말을 했다 그래서 플러스 1, 안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채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 기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했다기보다는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제 전체적인 수업의 인상, 분위기를 배움 중심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여러분도 신경 써서 배움 중심스럽게 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 부분 가볼게요. 제가 먼저 활동 안내를 첫째, 둘째, 셋째로 간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으면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 질의응답이 사실 활동을 설명하는 거에서 도움이 되지만 배움 중심을 드러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배움 중심스럽게 질의응답할 수 있냐? 학생이 하는 질의 있죠. 질의에 대한 응답을 다른 학생이 해주면 돼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끼리 지금 주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야. 교사가 다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끼리 지금 자기들끼리 주체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배움 중심을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순회지도예요. 순회지도. 자, 순회지도 할 때 뭐 조건 아동들을 이제 지도하겠죠.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피드백 방법 있죠.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지금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대한 대답이 교사 입이 아니라 학생 입에서 나오면 돼요. 뭐 예를 들어 ADHD 학생이 있어요. 왜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나요? 먼저 물어보겠죠. 아, 집중이 어렵다고요? 자리로 돌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진행해 봅시다. 까지 하고, 자, 활동을 하기 위해 이걸 할게. 선생님이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해 줄게. 너의 짝꿍이 도와줄 거야. 아니면 책상 위를 정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학생 입에서 나오게 질문을 하는 거죠. 먼저 책상 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깨끗이 정리해보고 싶다고요? 네, 깨끗이 정리하면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다문화 학생한테도 뭐 너가 지금 한국말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그림 사전을 줄게 라고 교사 입에서 나오기보다는 그 학생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문화는 조건에 없더라도 무조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든 이 순회지도 만능틀이 굉장히 스스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항상 다문화 학생은 넣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볼게요. 조슈아가 물음표 깃발을 들고 있네요. 활동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 활동 시에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이 많군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요. 교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조슈아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조슈아는 선생님이 단어를 적어주었으면 좋겠군요. 학생이 나왔죠. 근데 선생님이 적어준다. 이거는 학생이 주체적이지 않잖아요. 그 방법도 좋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조슈아를 위해 조슈아가 혼자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슈아 혼자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어 시간에 함께 만든 그림 사전을 참고하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그림 사전을 펼쳐보며 과제를 마저 해결해 봅시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도와주세요가 학생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조금 더 배움 중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건과 좀 똑같아요. 또 제가 꼭 자주 했던 이 조건 아동인데요. 친구와 갈등을 겪는 아동.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동혁이가 친구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여기서 공감하는 말을 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선생님도 동혁이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하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얘한테서 피드백 어떻게 내 행동을 교정해야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소재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거 은근 언급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혁아,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에 읽은 책 기억나나요? 그 책을 읽고 동혁이가 감상을 발표했었죠? 어떤 감상을 발표했었나요? 맞아요. 친구 사이에 고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었죠. 그럼 친구 사이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그럼 친구 사이에 고운 말을 주고받아야겠죠? 이게 아니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나는 학생을 촉진하고 정말 비계를 제공한다. 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한다. 난 학생 주도형 수업, 배움 중심의 끝판왕이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촉진할 수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잘 알고 있네요. 고운 말로 해야지요. 한번 동혁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 끝나면요. 순회지도 하다가 활동 끝나면 발표하고 정리하죠. 정리할 때 제가 꼭 보충하고 연결하고 또 종합하고 이런 거를 발표 활동을 좀 풍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사실 배움 중심 느낌을 드러내기 좋죠. 그냥 학생 발표하고 교사만 칭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발표 내용을 학생들이 계속 확장하고 활용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활동도 배움 중심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발표 후 활동입니다. 그다음 정리도 배움 공책에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배움 공책이랑 소재 또 나왔죠. 활동이도 비슷하게 했어요. 활동이도 똑같아서 더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제가 교사가 발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하고 발표하고 발문할 때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산형 질문에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교사가 물어봐도 좋고 어떤 모둠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다른 모둠한테 서로 질문하라고 했을 때 공감 모둠이 질문이 있대요 하고 공감 모둠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러면 상과 배움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좀 티낼 수 있으니까. 정리는 사실 수업 시간에 잘 안 나와가지고 이런 거 정리해서도 물어보면 배움 중심의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누구 발표시킨 다음에 짧은 시간에도 잘 답변해 주었어요. 아니면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배움 공책에 적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배움 공책에 적어보세요. 이런 걸 하면은 배움 중심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정리 활동을 가볍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배움 중심이라는 초코칩을 박은 만능틀이라는 쿠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 수업 실용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구상지 쓰는 법입니다.
구성지 종이가 보통 크잖아요. 저는 집에 조그만한 종이밖에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이거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구성지를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도입에 대해서 쓰고, 두 번째 칸에는 활동 1,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활동 2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이 정리까지 나오진 않고 뭐 활동 중반부까지 하세요, 혹은 도입 전개까지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3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뭐 정리가 있다면 이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도입이다 하면은 여기다 냅다 쓰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선을 하나 쭉 그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제가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 있죠. 조건들을 먼저 다 옮겨 적었어요. 혹시 전체적인 게 아니라 뭐 활동 1에 꼭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 하면 활동 1 구상하는 거 위에다가 또 선을 긋고 활동 1에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써줬답니다. 그럼 구상할 때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구상지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니까 얼굴을 가리거나 그럴 일도 없고 편하게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꿀팁은 시간 관리 방법인데요. 저는 평소에 손목시계를 차지 않는 사람이라서 손목에다 차고 들어가도 그 시간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평소에 안 하는 행동이니까 어색해가지고 시간 안 보고 있다가 막 수업실 하다가 얼마 정도 지났지 하고 보면 막 3분 남아있고, 혹은 거의 다 끝났는데 막 7분 남아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그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가지고 착한 사람 눈에는 이게 시계로 보입니다. 이걸 시계로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접어서 구상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입, 활동 1, 여기다가 이렇게 시계를 꽂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그 시계 화면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끼워서 여기 시계 있는데 같이 잡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시계가 어쨌든 내 눈에 계속 들어오니까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꿀팁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끝나고 활동 1 해야 된다. 그럼 시계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려서 이번에는 여기로 잡든지 아니면 뭐 여기로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고 봤어요. 그 다음에 활동이 끝났다 이러면 한번 이렇게 여유롭게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시계가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답니다. 자, 세 번째 꿀팁은요, 조건을 완전 티내라는 거예요. 제가 인고생 때 들었던 특강에서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조건을 티내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조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채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확산적 질문을 해라 라는 조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때 제가 그냥 수업하다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뭐 잘 말해줬어요 하고 넘어가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가 학생적 발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해주시는 분이 어떻게 조언했냐면, 먼저 말을 하다가 딱 말을 멈추래요. 잠깐. 그러면은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응? 이러고 좀 시선이 주목이 되겠죠? 그래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막 채점하느라 안 볼 수도 있고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발을 막 쿵 구르고 손을 2번 크게 치면서 생각의 날개를 다는 질문 첫째, 혹은 뭐 생각을 넓히는 질문 첫째, 이래서 내가 지금 확산적 발문을 한다는 걸 엄청 티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조건은 이 정도로 티내야 체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조건을 마구 티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확산적 발문을 한 번만 해라 라고 나와 있어도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 중에 2-3번 정도 넣는 거 반복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만약에 조건 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다문 학생이라든지 ADHD 학생, 혹은 뭐 선행학습을 한 학생, 발표에 소극적인 학생, 되게 다양한 조건 아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건 아동들도 한 번만 지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활동 1 순회 지도할 때는 조건 아동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다음에 활동 2 순회 지도할 때는 이런 성장한 모습이, 이런 거를 언급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2번 언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조건 아동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조건을 티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역량이 조건으로 나왔을 때 티내는 방법은, 저는 가치 보석을 활용했어요. 활동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해라 하고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반에 어떤 가치 보석을 반짝이고 싶나요? 그래서 우리 스위미는 창의력 보석을 반짝이고 싶다고 말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가치 보석을 활용하면은 역량을 티낼 수 있어요. 뭐 협력 보석을 반짝이고 싶다고 말해주었어요. 의사소통 보석을 반짝이고 싶다고 말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꿀팁. 조건을 완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과하게 티내라입니다. 네 번째 꿀팁은요, 배움 중심 활동 만들기입니다. 저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수업 실현을 이제 막 연습하기 시작하다 보니 활동 같은 거를 떠올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워낙 수업 실현이 조건도 다르고 주제 같은 것도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진짜 한치의 뭐 예외도 없이 만능으로 적용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어떤 주제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활동 만들기 방법, 또 배움 중심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활동 만들기 방법이라서요,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활동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 활동에서는요, 짝 활동이나 뭐 개인 활동으로 질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관련된 자료를 줄 테니 아니 뭐 교과서를 읽어보며 스스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요, 그 질문을 모두먼 친구들과 나누면서 서로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 중심의 느낌도 잘 드러나고요. 어떤 학습 문제나 학습 주제든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생 주도형 수업의 끝판왕은 이제 맨 처음에는 교사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진화해서 교사가 질문했죠.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수업 자료나 뭐 주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학생 중심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만들기를 큰 축으로 활동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이것이 저의 활동 만들기에 대한 작은 조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요. 신박한 소재를 많이 연습해보기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별명이 혁, 신, 경, 기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도 정말 혁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때는 뭐 공약 검증? 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 재작년에는 창체와 결합된 인권 문제가 나왔잖아요. 올해도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어나 뭐 사회나 이런 교과적인 내용도 물론 많이 연습해 보시고 창체 관련된 내용이나 뭐 요즘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과 결합된 문제 같은 것도 폭넓게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오겠어. 이런 마인드보다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신박한 소재를 폭넓게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꿀팁은요. 나답게 하기입니다. 이거 제가 심층 면접 때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폰지밥은 징징이처럼 될 수 없고 징징이는 스폰지밥처럼 될 수 없죠. 스폰지밥은 스폰지밥만의 장점이 있는 거고 징징이는 징징이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실현에도. 그럼에도 다른 분들이 수업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동기 유발 때 노래 부르는 분도 봤고 막 인형극 하시는 분들도 봤고 했는데 저는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된 장소에서 하면은 면접관님들 같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제 너무 지금 음정이 불안하고 곧 틀릴 것 같고 좀 갈 곳 잃은 동공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과감하게 다 안 했어요. 인형곡 안 해도 되고 노래 꼭 안 불러도 돼요. 여러분답게 여러분이 가장 편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활동으로요 구상하시면 되고요. 자신 있는 모습, 나의 장점이 뭔지 알아내서 그게 잘 드러내게 수업 실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떤 하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나만의 장점이 뭔지, 그걸 어떻게 더 극대화할지 생각하시면서 수업 시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요. 자주 하는 질문이나 실수,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 피드백을 FAQ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학생의 이름을 골고루 부르세요입니다. 이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해놓고 들어가면 자기한테 익숙한 이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반에 뭐 20명 정도 있을 텐데 몇 명 학생들이랑만 상호작용한다, 의사소통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아이 이름을 최대한 다양하게 미리 준비를 해가시고요. 만능틀에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해서 들어가세요. 아이 이름을 골고루 불러주고 뭐 오른쪽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뒤에, 앞에 뭐 골고루 시키면요. 정말 이 반 학생들 전체랑 선생님이 소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준비되고 정돈된 느낌을 보여주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나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답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당장 3월 달에 어느 반의 담임이 돼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예비교사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준비되고 정돈된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리킬 때도 제스처 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딱 이렇게 스미가 이야기해볼까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연습해보셨으면 좋겠고 배움 문제 적을 때도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약간 학생들 아예 등지고 하나, 둘 이렇게 배움 문제 붙이고 바르게 설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적을 건지 이런 것도 연습해서 좀 동작을 정돈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약간 짝다리 짚고 있는 게 아니라 똑바르게 서서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촬영된 거를 돌려보면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좀 정돈된 느낌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세 번째 조언은요. 반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연습하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성지에 적힌 거 하기도 바쁘고 조건 채우기도 바쁘고 또 수업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반 비언어적 표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임이가 말해볼까요? 하고 수임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구상지만 보기보다는 정말 잘 말해주었네요. 용기 내서 말해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말투 같은 걸 조금 더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은
말투나 뭐 눈빛이나 이런 거를 꼭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경청하고 있다, 선생님이 너가 하는 발표를 듣고 있다 라는 이런 반비언어적 표현 같은 것도 함께 연습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모여 수업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수업 시간의 전체적인 퀄리티와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반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아요. 네 번째 피드백은요, 순회 지도 시 자세를 신경 쓰자입니다. 제가 신경 쓴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학생한테 피드백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서서 하면은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교사가 이렇게 너무 내려다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무릎을 굽혀서 했거든요. 여러분도 무릎을 굽혀서 학생들과 눈 맞춤하면서 내가 피드백을 주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면접관한테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쪽에 등을 돌려서 피드백을 하면은 안 돼요. 내가 연예인이라 생각하고 카메라를 등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면접관이 내가 어떻게 순회지도하고 어떻게 피드백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면접관을 등지지 않는 방향으로 순회지도 하는 거, 동선까지 함께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5번째 피드백은요, 상상에서 현실감을 더하자입니다. 저는 MBTI가 N이라서 이런 게 정말 어렵지 않았는데 S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실험하는 영상을 몇 개 보면서 조금 궁금하거나 조금 고쳤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싶었던 점들이 뭐였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해봅시다, 혹은 정리해봅시다, 이런 식으로만 교사가 말하면은 저는 그 교실 장면이 구체적으로 상상되려다가 뭔가 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줘야 되는 인상은, 나 당장 한 달 후에, 뭐 2달 후에 교실에서 담임 교사를 해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지 않니? 내가 꾸려가는 교실이 눈에 그려지지 않니? 이런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실 장면을 상상해서 현실감을 더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정리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배운 공책에 한 줄로 정리해봅시다. 친구와 이야기 나누며 정리해봅시다. 친구에게 설명하며 정리해봅시다. 이것도 어떤 친구한테 할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겠죠? 짝꿍과 서로 설명하며 정리해봅시다. 아니면 뭐 눈을 감고 수업 내용을 잠깐 머릿속으로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말해봅시다. 이것도 모두원들과 함께 말해봅시다. 짝꿍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혹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앉은 자리에서 아는 내용을 말하는 와글와글 발표를 해봅시다. 뭔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조금 더 상상해서 그 발문을 진짜 교실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좀 상상하면서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 자주 하는 질문과 실수들, 그에 대한 저희 피드백까지 다 맞춰보았어요. 마지막 챕터로는요, 제가 심층면접 영상에서 미처 못 다뤘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책인데요. 시책을 제가 2023년도 시책이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때는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타나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묶이는 그 시즌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시책에서 이미 자세하게 밝혀놨고, 2022년도 시책을 보면은 2021년도에 자기들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얼마나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적혀있거든요. 그런 거를 직전에나 전에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2023 시책에서는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2023 시책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너무 키워드 중심으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2021학년도 시책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시간 되시면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추천 도서가 있어요. 네, 추천 도서는 바로 미래 교육, 교사가 디자인하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해요. 수업 실험이랑 심층 면접 2차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봤지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고, 결국은 이 책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다른 여러 책을 봐도. 이 책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읽었던 책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챕터를 보면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뭐 교사, 교육 이런 거에 대해 당연히 나와 있고요. 교사 정체성 이런 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 교육 과정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자세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다양한 학습자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무기력한 학생, 학습된 무기력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잘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교육 테크놀로지 나와 있고, 평가도 나와 있고, 다문화 교육, 폭력 학생, 자유학 기제, 저희와 상관없죠. 아무튼 되게 다양한 현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 있고요. 또 좋은 게 넘겨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문제 사례가 먼저 나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식이라서 면접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학교 도서관에. 미래교육, 교사가 디자인하다. 이 책 제가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도 적어둘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시간. 교사는 매일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만나고 누구보다도 이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민한다.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예전과는 다른 유형의 학습자와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학, 과학, 영재, 창의적인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 융합 인재 등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야 하는 인물상은 단기간에 쉼 없이 변화해왔다.
교육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간주하고 추구하고 있는 학생 혹은 학습자의 모습이 너무나 명백하게 제시되고 부각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무시한 채 모범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학습자의 모습만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최선인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는 정작 교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습자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개성 있는 학습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끄집어내주고 이를 발판으로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교육이 학습자 중심 교육이자 행복 교육이며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 아닐까? 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울림이 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애정하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신청 면접 때도 도움받았던 영상이 있고 수업 실험 때도 특히 도움받았던 영상들이 몇 개 있어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여러분도 그 유튜브 영상 가셔가지고 한 번쯤 살펴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업 실험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아요. 대충 컷을 편집하고 보니까 40분 정도 거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또 제 옷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지금 이 동영상을 거의 3일에 나눠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할 내용이 많은데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1차 끝나고 안 그래도 1차 준비하느라 우리 이미 체력을 다 써버렸잖아요. 저는 2차 준비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는 느낌이었거든요. 촬영이 이미 끝났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준비는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제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시간 될 때 또 답변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